안녕하세요. 해피아이 백과 진행을 맡은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그리고 각막 분야 권위자이신 우리 김안과 병원 차흥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안과 병원 전문의 차흥원입니다. 저는 눈의 전환부와 관련된 백내장 각막, 또 굴절 수술, 오타모번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눈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권위자이시긴 하지만 특별히 백내장 그리고 레이저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도 다들 손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로 정했습니다. 자, 이 수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백내장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백내장이란 게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백내장은 우리 눈을 카메라에 비교하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투명한 수정체의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로 노화라든가 외상 이런 전신 질환 합병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백내장이 생기면 카메라의 렌즈가 뿌옇게 흐려진 거랑 마찬가지니까 시야가 흐려지게 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안 증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제 주변의 어르신들도 보면 그래서인지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수술 많이 하시는 만큼 간단한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술의 거의 제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술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눈 속에 수정체가 혼탁된 거니까 눈을 한 2mm 내지 3mm 정도 절개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빼내고 그 자리에 이제 인공 수정체를 넣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약물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백내장 진행 속도를 억제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약물은 그러니까 조금 시기를 늦추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또 레이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수술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말 그대로 백내장 수술에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빛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눈을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각도, 깊이 이런 걸 다 스캔해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한 뒤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수정체 정랑 또는 수정체 등을 절개해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칼이 아니라 이런 레이저, 즉 빛으로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칼 대지 않고 레이저로 수술을 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요? 네, 우선 그 초음파 노출 시간 아주 단축될 수 있어서 각막 내피 세포하고 주변 조직 손상을 갖다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변수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막도 정확하게 절개하고 또 360도 정확하게 원형으로 수정체낭을 절개하기 때문에 인공 수정체를 보다 안정적인 위치에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각막 이완 절개술도 같이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난시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수술이 좋기만 하진 또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점이 있다면요? 단점이 있다면 비용이 일단 많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료 시에 장단점을 전문의하고 잘 상의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눈 상태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수술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레이저 백내장 수술에서 이용되는 레이저 기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종류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과 영역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것이 아마 엑시머 레이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emtocho 레이저일 텐데 엑시머 레이저는 413 나노메타 화장을 이용하고 그래서 라직 수술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femtocho 레이저는 1030 나노메터로 사용해요. 좀 화장이 다르죠. 그래서 현재 이 김안과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femtocho 레이저를 이제 백내장에 수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저는 뭔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광선검이 떠오르는데 이런 것 같아요. 맞아, 그거랑 같은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femtocho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15승이거든요. 1000조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짧은 시간에 레이저가 나오는 아주 초미세 레이저인데요. 그래서 수술 회복 시간도 짧고 합병증도 낮은 편입니다.
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정확도까지 높으니까 주로 어르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이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권하시나요? 거의 모든 백내장 환자에서 이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네, 다만 각막내피 세포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는 인공수정체로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분도, 또 수정체가 아주 딱딱해서 미리 좀 이렇게 쪼개놔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분들한테 그 레이저 백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단 나이에뿐만 네. 아니라 환자의 눈 상태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이런 환자분들께서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조금 어렵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레이저니까 빛의 일정이니까 이거 눈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각막에 혼탁이 있다, 레이저가 잘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백내장 레이저 수술을 받을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또 그런 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가진 환자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덜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전에는 항상 그 내 눈에 맞는 수술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과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밀 검진을 받을 때 주로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막의 혼탁 정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가 조사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동자가 충분히 커져야 되거든요. 선동제를 넣어도 근데 눈동자가 충분히 커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이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역시 사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들 잘 한번 정리해서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증이 많아요, 선생님. 네네. 아니 뭐 좋은 거죠.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고질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레이저 치료 받을 때 우려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사실 그러한 기저질환이 있어도 뭐 수술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눈동자 잘 안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조심해야죠. 그럴 땐 또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노안이라든지 시력 교정의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노화로 인해서 백내장도 생기고 또 노안이 생기고 같이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눈 상태나 원하는 시력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노안과 백내장을 같이 교정할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노안 교정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노안 교정용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상의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역시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진료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예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께서 특별히 주의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해서 일반 백내장 수술과 사실 주의점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감염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눈이 안정화되기 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집중해서 무언가 주시하는 일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레이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백내장은 많은 중장년층 환자분들에게 갖고 있는 질환인데요. 사실 백내장이라는 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그러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술 경험이 충분한 전문의와 상의한 뒤에 하는 게 좋지만 자기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역시 숙련된 전문의하고 상담한 뒤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검진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 이 두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 백내장 수술 권위자이시죠, 차흥원 선생님 모시고 함께 레이저 백내장 수술의 특징 그리고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또 일반 백내장 수술과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